예,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통신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정말 참 대면 강의로 만나기 어렵네요.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서 대면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하여간 꼬리가 길어서 앞으로 최소한 2주는 더 동영상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학교 측에서 나오는 그 공지사항 잘 보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하고 시기는요, 대면 강의에서 정하겠습니다. 이게 개강은 언젠가 개강이란다. 대면 강의는 언젠가 하겠죠? 끝나기 전에. 예, 그래서 이게 그때 시험 봐야지 그냥은 안 되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7장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7장,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3절 ATM 트래픽 제어 기법, 그 다음에 4절 ABR 트래픽 관리 기법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의 마지막 ATM 트래픽 혼잡 제어라는 개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잡이 뭔지 잘 알죠? 막 몰리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그 혼잡이 발생 안 하도록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 뭐냐면은 피크 대 피크 셀 지연 변이 CDV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셀 지연 CTD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대체 그 셀 지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고정 지연이 있죠. 이게 무조건 요 정도로 딜레이는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요 정도가 최대 그 확률이죠. 가장 빈번하게 이 정도 지연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지연이 되면 이제 손실이 되거나 허용 시간 이후에 전달된 셀이 이 정도가 아주 확률이 낮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여간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트래픽 혼잡 제어라고 부른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ATM 트래픽 제어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그 가상 경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버추얼 패스 이걸 이용을 해서 트래픽의 그 혼잡 상태를 피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자체 내에서 이렇게 수행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 가상 채널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비슷한 경로를 연결하면은 그것들을 묶어서 가상 경로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패스 커넥션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 채널 VCC 버추얼 채널 커넥션이죠. 이것들을 그룹화한 거를 가상 경로 연결 VPC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자원 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트래픽 흐름을 분리해서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했다시피 ATM이 멀티미디어잖아요. 멀티미디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뭐 동영상 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이를테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자꾸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원 관리를 받아서 트래픽 흐름을 좀 네트워크 자원을 좀 더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네트워크 자원이죠.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응용에 따라서 그렇죠? 그 VPC는 그 사용자와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요. 그 범위가 그 사용 네트워크 VPC 내에서는요. 각각의 VCC에 대한 QoS입니다. 그래서 QoS 파라미터는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를 말하죠. 아까 말한 이제 셀 손실률, 셀 지연 변이, 방금 전에 본 그런 개념들을 합쳐서 QoS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oS 파라미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저2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2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VPC를 사용해서 UNI, 방금 전에 그 사용자와 네트워크가 인터페이스입니다. UNI 네트워크 노드 사이를 연결을 해서 VPC 내에서의 VCC의 QoS 파라미터를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그러면 VPC는 두 개의 네트워크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가상 채널 덩어리 그룹화한 거죠. 그래서 이 VPC가 내에 VCC가 갖는 그 QoS 파라미터 인식해서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 QoS 정보를 가지고 이게 좀 안 좋은 데는 좀 자원을 더 많이 할당을 해주고 그 QoS 파라미터가 좋으면은 좀 여유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그 자원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지금 보면 뭐 VPC, VCC, QoS 이런 것들이 다 영어 약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영어 약어가 뭔지 그 여러 번 그 강의 시간에 내가 강조를 했지만 그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기억을 못하면은 도대체 그 무슨 암호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의 나열이 될 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책인데 실제 저자가 이렇게 쓰는 건 실제 상황에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다 영어 약어를 쓴다는 걸 반영한 겁니다. 모르면은 암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외워줘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ATM 있죠. 이게 어시크노로스 트랜스퍼 모드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VCC하고 VPC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VCC의 그 그룹화된 게 VPC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요. VPC B이고 여기 VPC C입니다. 그래서 VPC B를 보면 VCC1, VCC2들이 이런 그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WG가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가상 경로를 교환하는 기능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위치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돼서 VPC-A가 있어야 되겠죠. VPC-A가 있고 그거 연결이 돼서 스위치가 되고 VPC-B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그 VPC가 있으면 합쳐져서 다시 또 VPC-C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VPC1하고 2를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녀석들은 VPC 연결돼서 넘어간 VPC-B하고 VPC-C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가상 채널 연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연이 많이 되는 것, 손실률이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 기준으로 이렇게 셀 손실률, 셀 전송 지연, 셀 지연 변이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것 기준으로 그쵸? 가장 안 좋은 거니까 비슷한 네트워크 성능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QoS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VPC 성능도 적절하게 컨트롤돼서 설정이 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결 허가 제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용자 트래픽이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너무 몰려서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호하는 게 이게 연결 허가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VPC, 새로운 PC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연결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CBR, ABR RT가 리얼타임입니다. BBR 이런 식으로 그 연결 서술자 서비스 번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셀 지연, 피크 대 피크 CVD, 최대 셀 지연 변이, 이런 것들, 이런 그 QoS 파라미터 값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 허가를 받아서 제어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파라미터 제어 U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 하나가 과도하게 트래픽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QoS 악영향을 주는 과부하로부터 다른 네트워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용되는 게 사용 파라미터 제어 U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A, B, C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A, B, C를 보면은 UPS, 그렇죠?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UPC로 그 다음에 하나를 거쳐서 혹은 C의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스위치가 이렇게 돌아가 돼서 UPC가 이렇게 다릅니다. C의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UPC가 UCC, VCC 스위칭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 입력셀에 수행되는 경우, B의 경우 하나의 그 스위칭으로 연결되는 경우죠. C의 경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 제형이 연결된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 과도한 트래픽 사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상태를 감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쓴다 그러면 끊던가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제가 왜 UPC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QoS에 악영을 미치는 과부하의 네트워크 자원을 보호한다. 그래서 다운되는 걸 막겠다 이겁니다. 한쪽에서 쏠려서. 됐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7-4절 ABR 트래픽 관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R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Available Bit Rate가 돼서 사용자에게 그 최소 전송 용량을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됩니다. 아까 우리 봤듯이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이 있었죠. 아까 CBR, VBR, 그쵸? 그 다음에 리얼타임 들어가 있는 녀석, 이게 UBR,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근데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그 용량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피드백 메커니즘을 해요. 피드백은 뭐냐면 이게 계속 그 상황을 상황을 연결을 해서 뒤에다가 현재 상황을 전달을 해줘서 뒤에 오는 흐름을 뒤에 오는 녀석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그 제대로 최소 용량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용량을 이제 사용자 상호 간에 공유하기 목적으로 ABR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CBR이니 VBR이니 연결에 따른 이게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 속성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트워크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게 또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전송률 보장, 셀 지연 이런 것에 그 문제가 최소화해서 셀 손실률이 굉장히 낮게끔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용자가
어떤 동영상 멀티미디어를 좀 즐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최소한도로 그, 그 용량을 보장을 해줘서 그 아주 나쁜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끔, 그리고 화면이 끊기지 않게끔 그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BR 서비스가 최소 용량을 보장해줘라. 그렇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트래픽 관리 기법이 되겠죠. ABR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용 셀 전송률, 이게 ACR이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소스가 셀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재의 전송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셀 전송률, ACR이 가질 수 있는 최소 값이 되겠죠.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피크죠. ACR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그렇죠? 이건 뭐 너무 한쪽이 크면은 다른 쪽이 그 조금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용량 가정돼 있으니까 한쪽이 많이 가면 딴 쪽에 조금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도 우리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 값을 우리가 넣어 놓고 그 초기 값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피드백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셀 그 현재 전송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는데 초기 값은 얼마로 넣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죠. 이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는. 자, 그래서 피드백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초기 값이 있다 그랬죠? 예, 초기 값, 초기 셀 전송률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으로 전송이 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 RM입니다. 자원 관리를 해서 이거를 뒤에다가 그 영향을 줘요. 그 뭘 가지냐면 우리 컨제스천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CI 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혼잡 지시가 돼서 C가 1이면은 그러면은 ACR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느리게 가라. 혼잡하다고. 그리고 C가 0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NI입니다. No increase. 증가 금지를 해놓지를 않았으면은, 그렇죠? 증가 금지를 해놓지 않았으면은 지금 혼잡하지 않으니까 더 빨리 보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값은 PCR만큼 들어간다. 만약에 NI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증가하지 말라는데, 대부분은 지금 혼잡한 녀석이 CI가 1이 아니면 혼잡하지 않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증가 금지가 걸려져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증가하자, ACR을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CR이 ER보다 크면은 ER과 MCR 중에 우리가 큰 값을 선택해서 ACR 값을 변경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 셀 전송률 ER과 ACR을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MCR과 MCR이 우리 최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MCR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다. 여기서 혼잡하지 않냐에 따라서 혼잡하면은 ACR을 감소합니다. 그렇죠? 혼잡하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더 빨리 올리는데 최대값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게 피드백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요 옆에 자원관리 있죠? RM이죠. 이게 리소스 매니지먼트 RM입니다. 그래서 RM 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ATM 헤더가 있고 프로토콜 식별자가 있고 메시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고 명시적 셀 전송률, 현재 셀 전송률,
최소 Q 길이 1년 번호 뭐 그다음에 이게 예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CRC-10은 우리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이게 오류가 있는지 오류가 있으면은 복구하는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TM 헤더가 있고 프로토콜 식별자가 있고 메시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방향 뭐 혼잡 지시가 어떻게 됐는지 증가 금지가 되어져 있는지 그렇죠? 억노리지먼트 그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메시지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자원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셀 전송률을 현재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더 깎을 건지 아니면 올릴 건지 전송률을 그런 면에서 이걸 보고 그 자원 관리 RM 셀 형식을 요걸 주고받으면서 관리를 해주게 된다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 흐름을 보면은요, ABR 연결해서 ATM 셀은요, 데이터 셀하고 자원관리 셀의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자원관리 셀이 아까 방금 전에 본 RM 셀이 되겠죠. 데이터는 우리가 보는 그 페이로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명시적인 전방위 혼잡 지시 표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상대적인 전송률이라든가 명시적인 전송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셀 흐름을 우리가 제어를 받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피드백을 받아서 전송률 제어 피드백 방식을 받아서 봅니다.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그럼 명시적 전방위 혼잡 지시냐가 뭐냐? 그 앞으로 셀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ATM 데이터에 그 EFC입니다. Explicit Forward Congestion Indication입니다. 그렇죠? 아까 저 Congestion Indication이죠. 그것을 보고 혼잡이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전송률. 그래서 스위치는 지나가는 이 RM입니다. 아까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CI 컨제스천 혼잡 지시, 그렇죠? 그래서 non increase 비트를 우리가 직접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 정설용 표시입니다. 스위치는 FRM이나 BRM의 ER 필드 값을 이렇게 줄여서 명시적 전송률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셀의 흐름을 볼 때 방금 전 설명한 이 세 가지 명시적 전방위 혼잡 지시 표시, 상대적 전송률 표시, 명시적 전송률 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송률을 제어를 피드백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셀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BR 용량 할당 기법입니다. ABR이 뭐였습니까? 최소 한도로 이 정도는 제어해 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 뭐 중에 하나는 공정한 거예요. 사용한 네트워크 참여한 모든 그 관리자 전송 그 채널이죠. 거기에 공정하게 용량 할당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잡 제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우리 교통할 때 내거리가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양방향으로 공정하게 자동차가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한쪽은 덜 밀리고 한쪽은 무지 밀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지 밀린 쪽에 파란 신호를 더 많이 줘야 되죠. 그쵸? 교통 트래픽 관리잖아요, 그게. 그래야 또 공정하죠. 근데 반대쪽에 지금 그 너무 오래 기다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쵸? 한가하지만 그 반대쪽도 한가하지만 그 대기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 자동차가 통행되도록 반대쪽도 다 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BR 용량 할당 기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최소 셀 손실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가다가 잘못 전달되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혼잡 제어가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송률 제어 메커니즘이 되는데, 그래서 그 도착하는 패킷의 그 전송률을 네트워크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전송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쵸? 그래서 ABR이 뭐예요? 최소한도죠? 그쵸? 그래서 혼잡 제어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전송률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라.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진 피드백 기법입니다. 그래서 ATM 그 스위치는요, 각각 출력 포트에서 버퍼 이용률을 감시를 하고, 그 버퍼가 이제 대기열에 들어가 있는 걸 저장해 둔 데를 우리가 버퍼라고 부릅니다. Q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러면 혼잡이 발생하면은 우리 CI죠, 콘제스천 인덱스를 설정하거나, 혹은 전방위 후방위 RM에 CI 혹은 NR을 설정하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진수로 통보를 해주죠. 그쵸? 여기 분비니까 그거 감안해라. 앞으로도 보내고 뒤로도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명실적 전송률 피드백 기법은 제공될 수 있는 우리 가상연결 버추얼 커넥션의 용량을 공정하게, 그래서 공정 공유치라는 걸 그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트래픽 부하나 혼잡 정도를 결정을 해서 그 명시적 전송률을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전송 측에 이해할 값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에서 그 쏠려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 그러면은 공정공유추라는 거 해서 그쪽에 네, 그 혼잡 정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전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뭐 말이 많은 우리 스트리밍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업체들이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동영상들을 보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ATM이기 때문에 화면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용량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못 쓸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하는 뭐 넷플릭스니 훌루니 아마존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트래픽을 다 잡아먹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공유치를 우리가 해서 그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공유치, 그 다음에 명시적 전송률을 계산해서 그 전송축으로 이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ABR 트래픽 관리 기법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EPRCA, ERICA, 뭐 CAP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그 향상된 비례 전송률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핸스드 프로포셔널 뭐 그 레이트 뭐 컨트롤 알고리즘 뭐 이런 영어 약어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VC가 트래픽이 많다 그러면은 동일한 명시적 전송률로 감소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잡 회피를 위한 명시적 전송률 지지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혼잡을 아주 유발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ER 값을 이제 반영을 해줘서 이 녀석들을 조금 약간의 페널티를 좀 주는 거죠. 그렇죠? 딴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례 제어를 사용한 혼잡 회피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정공유치로 계산된 값이 이 아까 RM이죠. 아까 자원 관리.
장관의 세력이 명시적 전속률 값보다 작은 경우 그 명시적 전속률 영역을 공정공추 설정해서 혼잡을 피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너무 느려지는 것을 최소한 막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BR 트래픽 관리 기법의 세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8장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강의 내용이 이게 좀 그 교재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을 좀 읽어야 교재를 좀 읽어야 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 강의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길면은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굉장히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너무 간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이 리포트는 여기 ABR 트래픽 관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죠. 방금 전에 간략하게 작성해서 스캔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몸조심하고 사시고요. 우리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